안녕하세요,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분만 출산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둘 다 모두 흔히들 말하는 구력 3종 세트를 다 했고 둘 다 무통 천국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째는 예정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출산 징후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슬이 비춘다거나 양수가 샌다거나 무슨 가진통도 거의 세게 오지도 않았었고 배가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정일 이틀 지나고 병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유도분만을 하자고 권유를 했었죠. 유도분만 날짜를 잡고 집에 오는 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이요. 네가 오늘 네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오늘부터 쭈그러뛰기 해. 아니면 뭐 걸레질해. 아니면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는 거예요.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뭐 내가 낳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온 거고 그런 걸 텐데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마치 아이가 안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첫째 때. 주변에서도 막 연락이 오죠.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고, 친정에서도 연락이 오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직 소식 없니? 다 때가 되면 나올 텐데, 물론 뭐, 시댁 어른들이나 뭐, 친구들은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니 왜 신랑이 난리냐고요. 왜 자기가 난리야. 왜 그러고 왜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애가 늦게 나오는 게 내 탓이야? 예정일 한참 지나고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왜 산모한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까지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신랑이 문제였긴 하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진빨이었는지 어쨌는지 그날 유도분만 날짜를 잡을 때 내진을 한번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cm 정도 열린 것 같지만 아직 아이가 나올 준비는 안 됐다. 아이가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아직 멀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도분만 날짜를 잡고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제가 화장실을 갔었는데 약간 갈색 혈이 비친 거예요. 아, 이게 온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냥 내진혈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내진을 해서 이게 갈색혈이 약간 비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쯤에 약간 허리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생리통 할 때처럼 허리가 살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게 몰랐어요. 원래도 왜 허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배가 무거워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허리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 그때도 몰랐고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6시쯤 6시 7시쯤 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짐볼 운동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짐볼을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이렇게 와서 전화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뭐해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짐볼을 뛰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숨소리가 고르진 않았겠죠? 그때 친구가 야 너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짐볼 타. 그랬더니 그걸 왜 해?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아니 나 지금 허리도 조금 아픈 것 같고 아기가 아직 밑으로 안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허리가 아파? 너 그거 지금 진통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근데 하나도 안 아픈데 나 막 그렇게 엄청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애 나올 때 아픔이 막 TV에서처럼 막 배를 막 잡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쳐야 아이가 나오는 건 줄 알고 그때 몰랐죠. 사실 그게 진통이었는지 몰랐죠. 그게 진통인지 모르고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야 너 아무래도 진통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병원 갔다가 아니면은 다시 집에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때 신랑이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또 아니면 어떡해요. 아이가 뭐 안 나온다고 막 승질승질 내는 사람인데 막 갔다가 빠꾸 맞았어 봐. 빠꾸 맞으면은 뭐 또 난리치고 뻔하죠. 니 때문에 회사 중간에 반차 내고 왔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연락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진짜 진통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신랑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신랑이 한 8시쯤 집에 왔어요. 그리고 출산 가방 싸놓은 거를 들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병원에 가질 않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웃긴 게 출산 후기들 찾아보잖아요. 거기서 하나같이 있잖아요. 힘 줄 때 힘 못 주면 안 되니까 밥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아까 친구한테도 전화 왔을 때에도 친구가 야 밥 잘 먹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 낳으러 갈 때 무조건 밥 먹고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신랑이랑 가는 길에 이제 무슨 국밥집인가? 설렁탕집인가 거기를 가가지고 수육 하나에 국밥을 시켜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짜 진통이 오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허리 진통이 왔거든요. 제 몸을 이제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점점 이렇게 제가 막 비틀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밥을 막 이렇게 먹었어요. 허리야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밥을 막 흡입하다시피 막 먹고 나와서 병원을 갔었죠. 그때가 이제 9시 조금 넘었을 때였거든요. 밤 9시 한 10몇 분쯤 돼서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이 배에다가 진통 주기를 체크하는 뭐 기계를 달고 한 2-30분간 진통 체크를 하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진을 한번 했는데 한 2cm 정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멀었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때부터 이제 흔히들 말하는 963종 세트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963종 세트가 그렇게 막 굴욕적이진 않았어요. 너무 인터넷에 얘기하는 거는 좀 되게 정말 굴욕적으로 느껴지게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진 같은 경우는 뭐 간호사들이 중간중간 들어와서 내진을 했는데 막 뭐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헤집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후기를 읽어보면.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막 그렇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질 초음파 보듯이 심하게 막 저는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이제 관장할 때 병원 도착하면은 물어보더라고요. 식사하셨냐? 언제 했냐?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좀 전에 했어요. 좀 전에요? 좀 전에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니 한 30분 됐나? 30분 전에요.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다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간호사분들 표정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장하는 이유가 깨끗하게 이거를 다 비우는 목적으로 관장을 하는 건데 열 몇 시간 진통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식사를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만 진행이 빠른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끗하게 관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밥을 먹고 가면 안 됐었어. 근데 후기들이 다 밥을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가질 않았습니까? 그 관장할 때 조금 창피했어요. 깨끗하게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제모 같은 경우에도 뭐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한번 쓱쓱 하면은 이제 제모도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963종이 그렇게 막 굴욕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963종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주사바늘 엄청 굵은 주사바늘을 꽂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진짜 엄청 굵은 건 줄 알고
굵은 거 기준이 사람마다 뭐 틀리겠지만 참을만 했어요. 후기를 너무 많이 봤나봐. 그리고 이제 제가 9시 이후에 이제 옷 갈아입고 난 다음부터 한 11시까지, 밤 11시까지가 엄청 참을만 했던 고통이었고요. 제가 첫째를 4시간 만에 낳았거든요. 그 한 11시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진짜 막 죽을 뻔 했거든요. 그 2시간의 진짜 그 고통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허리 진통을 했기 때문에 막 허리가 막 진짜 신기한 게 진통이 한 1분 아팠다가 또 한참 괜찮다가 1분 아팠다가 괜찮다가 이래요. 근데 아플 때는 막 진짜 허리 두들겨 막 이러면 신랑이 막 허리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두들겼거든요. 한 4시간 동안 신랑이 계속 그렇게 허리를 두들기고 있었는데 진짜 그 2시간은 못 참겠더라고요. 나 죽겠다 싶으니까 나 무통 주사 맞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간호사분이 이제 뭘 이렇게 여기 제가 주사 맞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주사기로 약을 넣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흔히들 말하는 무통주사라는 거는 이렇게 새우등 자세를 해서 그 등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 게 무통주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새우등 자세로 등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그 링겔에다가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분이. 그걸 보고 제가 또 혼자 속으로 좌절을 했죠. 나한테 무통 천국은 없는 거구나. 저는 4시간 만에 아이를 낳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무통 천국을 당연히 못 받고요. 너무 아쉬워요. 그 아픔을 진짜 생으로 느꼈잖아요. 허리 아픈 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신랑이 막 허리 두들기고 괜찮고 이제 나 진짜 죽겠다. 거기에서 아마 더 갔으면은 나 수술 시켜줘. 나 수술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거의 죽을 때쯤 다 돼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딱 진짜 오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빛이 났어요. 나 드디어 이제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사 선생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급히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시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밑에를 이렇게 째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보게 칼을 이렇게 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딱 눈을 마주쳤는데 안 아프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똑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당연히 째는 느낌을 다 느꼈죠, 저는. 그리고 힘 2번 정도 줬나? 그리고 아이가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 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진짜 진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신기했어요. 막 거의 애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진통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막 아팠다 안 아팠다 이게 수시로 그냥 뭐 1분 아프고 뭐 3분 아프고 3분 괜찮고 1분 아프고 4분 괜찮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1분 아팠다가 1분 괜찮다가 또 다시 1분 아팠다가 1분 괜찮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거의 막 애 나올 때쯤 되면은 간격이 되게 짧아져가지고 근데 그 고통을 느끼다가 애가 쫙 나오는 순간에 그 고통이 싹 사라져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하나도 안 아파. 너무 신기했어요. 르바이의 분만법이 약간 신생아 아기를 배려하는 출산법인데요. 아기들도 엄마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아기들도 태어날 때 굉장히 무섭고 아프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출산 태어나자마자 막 밝은 빛에 노출이 되고 다른 자궁 안에 있었던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생아도 불안하고 이런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이제 르바이의 분만법이라고 해서 약간 시각적으로도 약간 어둡게 해주고 선생님들도 아이 낳을 때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약간 조용조용하게 다니시고 청각적
감각적이나 시각적이나 무슨 촉각적으로든 모든 게 다 아이한테 맞춰져서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하는 분만법이 르바이의 분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탯줄을 바로 잘랐는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저한테 이렇게 안겨줬어요. 정말 그때 아기를 이렇게 안았는데 정말 너무 작고요. 너무 따뜻하고 느낌이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작은 아기가 나한테 이렇게 막 안겨 있었는데 되게 따뜻하다. 아기를 딱 안고 제 첫 느낌은 그랬어요. 굉장히 작은 아기가 나한테 안겨서 되게 따뜻한 느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기도 엄마한테 안겨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겠죠? 그게 르바이의 분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저는 뭘 했냐? 후처치를 이제 해줍니다. 의사분이 이제 거기 아까 쨌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꿰매주시는데 저는 963종보다 사실 이게 더 굴욕적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963종 때는 막 허리 진통 오고 막 아픈 와중이니까 사실 그게 굴욕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내가 진짜 죽겠는데 무슨 그게 굴욕적이야. 뭐 알아서 뭐 제모를 하든지 관장을 하든지 그거는 사실 굴욕적이지 않았는데 아이가 딱 낳고 제가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이제 괜찮은데 그 상황에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서 막 꼬매고 있어 봐. 그게 더 사실 굴욕적이잖아요. 저는 그 후처치가 더 굴욕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후처치를 하고 간호사분들이 뭐 제모 관장 해주는 거, 뭐 내진 이런 거는 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굴욕삼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크게 그게 굴욕적이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이를 낳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니까 출산하시는 모든 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연분만 출산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둘째 출산 후기도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번에는 첫째 출산 먼저 올리고 다음에 둘째 출산 후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